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집안 및 친척들의 분위기와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들은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였던 일인데, 명절 때마다 큰 외삼촌과 큰 외숙모가 외할아버지께서 돈을 안 주신다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집어던지거나 욕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큰 외삼촌네 이외에도 막내 이모네도 돈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찔려서 저희 어머니께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맡겼다는 듯이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셨다면 저런 막내 이모의 행동이 이해라도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받은 재산도 없고 안타깝게도 큰 외삼촌께서 거의 대부분을 다 받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막내 이모네는 이모부가 공무원이라서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돈 문제를 꺼내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였고, 제가 장가를 가던 당시에도 부모님 도움 없이 사빌세빵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도 막내 이모는 계속 제가 장가갈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시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이모에게도 달라는 듯이 압박을 하는 등 돈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돈 문제, 형제들 간의 불화 때문인지 저희 어머니는 환갑을 채우지 못하시고 이른 나이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계실 때도 면회 와서는 건강과 안부,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하지 않고 엄마의 남은 재산과 10년도 넘은 제 장가갈 때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 물어보고 가는 막내 이모를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진 외갓집 식구들과 연을 너무 끊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찾아뵙고 가족 행사 및 모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원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날 정도로 돈돈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식당에 가도 조카이자 손주인 제가 밥값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잊지 않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름 제 할도리는 잘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집안에 작은 외삼촌의 부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둘째 아들을 얻고 상을 차리고 상을 치우는 등 며느리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른 조카들은 안 오거나 다음날 오거나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아내 혼자 일하는 것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요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길래 둘째 날에는 저희 부부도 인사만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의금은 집안 어른들의 약속 및 관행대로 저희 집을 대표로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그렇게 3일간 다 있다가 발인까지 다 지켜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카인 제가 조의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듯이 따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가 대표로 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은 돈돈돈 하는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계좌번호를 여쭈어 보았지만 나름 자존심이 있는지 차마 받겠다고는 안 하시더군요. 그런 전화를 끊고 정말 제가 많이 잘못한 건인가? 혹시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돈돈돈 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의 자식이자 저희 어머니의 조카들은 조의금을 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낸 조카는 한 명도 없었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형제분들 중에서도 안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멀리서 온 조카들은 저희 아버지가 교통비하라며 용돈을 받아간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른들의 약속 및 집안 관행대로 조카들은 경조사비를 내지 않고 어른들만 조의금을 내었고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약속 및 관행 따위는 모르겠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장례식장의 자리를 채우고 이를 도운 것도 모르겠고 조의금을 내지 않았으니 저와 제 아내는 쓰레기라는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정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앞으로 있을 경조사에도 참석 여부, 거기에서 한 행동보다 돈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 돈만 내겠다고 하면서 혀를 내돌렸고 저 역시도 이런 돈돈돈만 거리는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그래도 가족이라고 아내에게 잘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더 이상 그런 부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 영상을 돈돈돈만 거리는 너네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공무원 하는 남편을 둔 막내 이모님은 결혼한 지 10년도 넘은 조카가 조카의 부모에게서 결혼한다며 받은 돈이 얼마인지 그렇게 궁금하다길래 여러 번이나 받은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죽어가는 내 엄마이자 본인의 친언니에게 재차 물어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말해줘도 안 믿을 거면 국세청에 불법 증여나 상속 이런 걸로 신고하든지 흥신소 이런 곳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의 소득이 적은 것을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저희가 소득이 적은 공무원이랑 강제로 결혼하라고 저희가 떠밀었나요? 소득이 적은 남자와 결혼을 선택은 스스로 한 결정이었고 스스로 한 결정에 따른 결과는 스스로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럼 본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는데 평생을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으시고 노셨잖아요. 그 역시도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결과물인데 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자꾸만 가족들에게 넋두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억울하시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재산을 싹 쓸어간 큰 외삼촌에게 말씀하시던지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못 받는 유산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요번에 조의금 관련해서 저한테 한마디씩 하셨던 분들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본인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조카 관계인 본인들의 자녀들은 조의금을 하셨나요? 제가 여러 번이나 조의금 봉투를 뒤져보아도 안 나오던데 경조사비도 어찌 보면 품앗이의 일종인데 본인들은 내지 않았지만 받아야겠다는 그런 억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앞으로는 딱 받은 만큼만 하겠습니다. 제 결혼식에 축의금 내지 않고 공짜 밥만 드시고 가신 분들은 받을 생각하지도 마시고 저희가 경조사비 안 내서 기분이 나쁘셔도 저희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제 아이들 돌잔치에도 연락 및 참석도 안 하셨고
돈도 안 내셨으니까 이런 걸로도 연락 주시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참석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일 도와주고 그런 거보다 경조사비 내고 안 내고 중요하고 가족으로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대한 척도라고 알려주셨으니 저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저 역시도 가족으로서 사랑의 척도인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고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가족으로서 사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저를 조카들 중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조사비를 제대로 받는 것이 없다 보니 무식한 저로서는 사랑의 척도인 돈을 주지 않았지만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이해하기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배운 것이 사랑의 척도는 돈이라고 하셨으니 조카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여러 번 밥을 사드려서 즉 밥값을 아꼈다는 그런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줬기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아침에 저희 집 처음 오셨을 때 빈손으로 오셨다 가셨는데 역시 안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보통은 휴지라도 하나 사서 오는데 참 대단하세요. 배운 대로 꼭 실천하면서 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신혼 초기에 약속 안 지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원하게 상황 정리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무렇지가 않네요. 처음에 남편은 진짜 독하다면서 뭐라 했지만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마음에 들어 교제를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니 무르르듯 결혼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게 인사드리고 날짜 잡고 저는 지방 출신이지만 남편은 서울 출신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서울이라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 정리하려고 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온전히 현금 다 내고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기에 별다른 걱정도 없었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안을 하신 게 어차피 집도 넓으니 들어와 살되 생활비만 주면 밥이며 빨래며 본인이 집안일 다 하고 바깥일 하는 사람들 신경 안 쓰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닥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원하고 시어머니도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기에 그러면 애 낳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애 낳고 나면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애 낳고 나면 휴직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에 80 드리기로 하고 식비며 살림에 드는 비용에 대해 일절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 열심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 당장 혼수 사지 않아도 되니 돈 모으는 속도도 빠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좋게 다녀오고 일상으로 복귀했죠. 처음 한 달은 만족했습니다. 집에 대해 신경 쓸 부분도 딱히 없고 그냥 편하게 사회생활하고 집에 와서 쉬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개념처럼 행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웬만하게 해야 할 빨래, 예를 들면 속옷이나 제 양말 정도는 샤워하면서 빨아서 널어놓고 그랬고 저녁에 밥 먹고 어떻게 쏙 방에 들어가겠어요. 그냥 차려주신 것도 감사하기에 설거지는 제가 하고 과일도 깎고 그랬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도 신혼인데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정말 내키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장점만을 생각하고 또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점점 시어머니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자꾸 나는 맨날 일만 한다느니 한평생 일했는데 며느리 생겨도 일한다느니 이제 남편 아들 모자라서 며느리 빨래까지 해야 되는 신세라느니
자꾸 저 들으라는 건지 혼자 한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죄송합니다 하면 아니야,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뭐 이러시고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죠. 그렇게 3달쯤 지나가니까 그 정도가 더더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이젠 그냥 대놓고 저한테 집안일 시키시고 주말만 되면 제가 밀린 집안일 다 하고요. 남편은 그냥 쿨쿨 자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요. 솔직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드리는데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요. 불만이 쌓이니까 그게 남편한테 표출이 되더라고요. 자고 있는 거 깨워서 좀 일어나서 도우라고 닥달하니 어머님 오셔서 왜 주말이라고 쉬는 애를 건드냐고 뭐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짜증났습니다. 저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 받는데 저는 안 피곤한가요? 다 하고 나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조곤조곤 남편한테 짜증내면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냥 상황 무마용이었어요. 미안 맨날 하는 그 소리 진짜 지겹더라고요. 연애 때는 사과가 빨라서 진짜 나한테 평생 져줄 남자구나 싶은 생각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냥 습관성이었어요. 상황 회피용 미안. 주말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하니 꾸벅꾸벅 잠오고 그날따라 기운도 없고 그래서 퇴근하고 좀 쉬려고 했어요. 밥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밥 생각 없으니 제 밥은 안 차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맞잖아요. 괜히 차렸는데 안 먹으면 기분 상하실까 봐요. 그렇게 퇴근했더니 내가 식모냐고 네가 밥 차리라면 차리고 안 차리라면 안 차리고 내가 식모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뒤집혀서 돌아가는 집이냐고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따로 살아도 되는데 돈만 주면 살림이랑 다 해준다고 집안 걱정 말고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신 게 어머니인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진짜 살면서 예의 없고 버릇없다는 소리 안 들어보고 살았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도 드리고 제가 재빨래는 하는 편이고 설거지하고 저희 방 제가 청소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까지 남편 안 시키고 제가 다 하는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래요. 집안일하고 남편 보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생색내고 시어머니 부려먹는다고 난리가 나셨죠. 시아버지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하시는데도 자꾸 그러시기에 저도 더 이상은 못 들어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있었던 일 말해주니 왜 어른한테 말대꾸하냐고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되지 하는데 진짜 말하는 주둥이를 주먹으로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입 딱 절아 찍기 전에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교사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얄미워서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다음날 또 엄청 비꼬시기에 그럼 그냥 저희 분가할까요? 아니면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요? 하니 늙은이 협박하는 거냐고 나가라면 나가라 하면서 소리 지르시고요.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을 때 그냥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반감만 생기고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실망 많이 하고 진짜 이게 결혼이구나 느낀 순간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양반인 시아버지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었기에 제 소신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냥 양말도 내놓고 먹어도 설거지 안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기에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난 여태 했잖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지 뭐. 그러니 시어머니 또 어디 가장을 못 살게 구냐고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 거 몰라 그러냐 하시기에 저도 돈 버는데요? 하니 너랑 버는 게 같냐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용 더 빨리 붙어서 월급 더 많이 받는데요? 하니까 엄청 당황하시면서 말대꾸하는 거냐고 또 꼬투리 잡으시기에 아니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활 원하신 건 어머니고 저희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태 안 도와드렸어요? 아들아들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해도 남편 떠받들고 살라는 기분 나쁜 말 들어도 다 참고 그냥 내내 했는데 이젠 안 되겠네요. 딱 말하니 말문이 탁 막히셔서 기가 막힌다느니 지방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어른한테 이따위로 하냐느니 하시는데 또 순간 부모님 욕까지 들으니까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앞으로 생활비 드리는 일 없고 당장 집 구해서 분가하겠습니다. 딱 말했어요. 주던 돈을 왜 안 주냐, 그럼 뭐 먹고 사냐고 하시기에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 안 드리고 있고 시아버지 월급 받으시는데 그 돈 없다고 못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머머머, 세상에, 이 말만 계속 하시더군요. 그래서 용돈 정 받고 싶으시면 이희한테 받으세요. 그럼 저희 공동으로 돈 관리 안 하고 딱 반반씩 생활비 내고 집이고 뭐고 딱 무조건 경제적인 거 반반씩 하겠습니다. 말하고 남편한테 이번 달 안에 집 구해서 나갈 건데 어떡할래? 따라 나올래? 아님 여기서 계속 어머니랑 살든지 하니 그만해라 하면서 무게 잡는 척 하기에 기가 차서 어머니랑 계속 살아 그럼 해버리고 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짐 쌌어요. 친정도 멀어서 당장 내일 출근하려면 갈 수도 없었지만 일단은 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짐 싸고 있으니 따라 들어와서 얼른 죄송하다고 해 하기에 뭐가 죄송하냐. 안 따라 나올 거면 그냥 우리도 여기서 그만하자. 부부인데 따로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살기 싫고 너도 나 따라오기 싫고 그럼 헤어져야지 뭐 어떡해? 하니 그제서야 심각성 느꼈는지 또 상황 무마용 미안하다 권법 시전하기에 미안하면 결정하라고 닥달하니 일단 화 가라앉히고 얘기하자고 자꾸 상황 넘기려고 하더군요. 도저히 넌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짐 챙겨서 거실로 나오니 평소에 별말 없던 시아버지가 그만 좀 하라고 며느리 말 틀린 거 없다고 해준다 했으면 하는 것이지 생활비 받으면서 시킬 일 다 시키는 건 무슨 심보냐고 시어머니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당황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도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 잡으러 오는 거 세게 뿌리치고 그냥 그날 호텔에서 잤어요. 진짜 오랜만에 혼자인 시간도 느끼고 좋았습니다. 그날 저 가고 나서 엄청 혼났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남편 둘 다 시아버지한테요. 남편한테는 너 마누라한테도 아직까지 그렇게 인정 못 받고 사는 못난 놈이라고 제발 남자처럼 행동하라고 엄청 혼났대요. 시어머니한테는 보자 하니까 너무하다고요. 당신도 우리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그렇게 당하고 맨날 나한테 성질냈으면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냐고요. 다음날 남편한테 저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풀어지긴 했지만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일단 들어오라고요. 퇴근 후 바로 들어갔습니다. 앉아라 하고 얘기하시는데 분가하라고 하시더군요. 계속 붙어있으면 갈등만 커질 것 같으니 응어리 같은 거 없게 다 정리하고 가라 하시기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다 사과드렸습니다. 그렇게 상황 정리되고 저희는 결국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착한 줄만 알았던 제 성깔 알았고 저는 정말 평등사상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시댁에서 살 때처럼의 행동하려고 생각했으면 진지게 접으라고 미리 교육시켜둬서 집안일도 나눠서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더 하지만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살지 마세요. 가만히 돼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